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 여러 가지 쇼핑 사이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타오바오, 티몰, 징동 사실은 요게 거의 설명이 다 되니까 요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아시는 사람이죠. 마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리바바 창업자입니다. 저는 2005년에 이 마윈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 마윈은 저는 못 봤겠죠. 근데 저는 마윈이 주최했던 행사에서 제가 초청받아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 행사가 놀랍게도 이 마윈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야후의 CEO였던 제리 양 그리고 클린턴이 왔어요. 빌 클린턴이.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항저우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컨셉이 제리 양이 아리바바의 지분을 40%를 인수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갔었는데 그때 몇 가지 이제 놀란 게 있었어요. 가장 놀란 게 뭐였냐면은 이 마윈이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 선생님 출신이라고 하지만 보통 영어 선생님 출신이라도 발음 별로 안 좋잖아요. 이 친구는 발음이나 영어 구사력이 완벽해요. 그래서 제리 양이라든지 빌 클린턴하고도 거의 뭐 얘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고 뭐 아주 조그맣게 생긴 친구고 뭐 하여간 이 친구는 중국의 공항이나 기차역 이런 데 가면은 이 마윈이 강의했던 그런 테이프를 많이 팔아요. 그런 중국 백성들이 계속 사가지고 공부를 하는 하여간 뭐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아리바바는 1999년 4월 달에 창립한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입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원래 이 마윈이 아시다시피 이제 영어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가이드 뭐 이런 걸 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번 미국에서 온 인터넷 관련된 그런 전문가를 모시고 만리장성을 가서 영어 가이드를 했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아리바바를 창립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제리 양이에요, 제리 양.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뭐 향후에 2004년에 뭐 제리 양이 뭐 투자했다 막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처음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성공했겠으니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힘들어하는 와중에 2000년대 초에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만났는데 손정희 회장 만나가지고 한 6분 얘기했는데 6분이 나오더라고요. 6분 얘기했는데 200억을 투자했다. 글쎄 뭐 6분을 정확하게 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짧은 시간 안에 손정희 회장이 이 마윈을 알아보고 투자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 200억이 지금 돈이 얼마 돼 있을까요? 거의 한 20조 이상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도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 위기를 넘기고 2004년에는 이미 아리바바가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근데 제리 양이 중국에다가 이제 야후를 런칭했는데 중국 야후가 힘을 거의 못 썼어요. 힘을 못 쓰니까 아예 제리 양이 야, 이 중국 야후 니네가 좀 운영해줘. 그래서 중국 야후하고 10억 달러를 아리바바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분 40%를 참여하고 손을 띄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2005년에 요 제리 양하고 그때 행사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봤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아리바바가 어디까지 커졌냐면 지금 중국 국내 총 생산의 2%, 중국 온라인 거래의 80%가 아리바바 계열사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화물 배송이죠 소포의 70%가 아리바바 관련된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성장을 했다는 거고요. 220개 지역, 220개 이제 중국 내 지역이 있죠. 그다음에 4,800만 개 기업에게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14년 뉴욕 증시 상장해서 시가총액이 약 500조 원입니다. 제가 앞에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이 아리바바가 그 인터넷 기업 중에 한 6위 됐었고 시가총액이 한 320조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2017년이었거든요. 여름. 근데 지금 거의 한 9개월 만에 500조까지 올라갔어요. 500조. 아시아 넘버 2입니다. 시가총액으로. 그럼 아시아 넘버 1이 어디겠습니까? 아시아 넘버 1은 텐센트예요. 텐센트. 그러니까 여기 500조인데 500조 조금 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몇 조겠어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이제 큰 회사가 된 거죠. 아리바바가. 그래서 주요 계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오바오. 타오바오는 이제 C2C 보통 이제 C2C 온라인 쇼핑이라고 말하는데 C2C 사이트고요. 티몰은 이제 B2C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고요. 주프바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에 아리윙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관련은 그런 회사고 아리마마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광고를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가 아리마마입니다. 그다음에 엔트 파이낸셜 아까 말씀드렸었죠. 마이진프라 그래가지고 중국 이름은 주프바오를 활용해서 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게 이제 금융 사업에 마이뱅크 은행도 설립했고요. 그다음에 보험 주로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제 개인한테 그런 대출 등등 해가지고 이 엔트 파이낸셜이 이미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3위 정도 하는 이미 상장을 해서 13위 정도 하는 회사로 상당히 커 있죠. 사실 이거 말고도 계열사가 꽤 많아요. 사실은 아리바바에서 광저우 헝다인가요? 축구팀 거기도 지분 가지고 있고 음악 회사 영화 회사 또 마이 영화 회사에 관심 많아죠. 너무 거의 이제 그룹이 됐죠. 엄청나게 큰 그룹이. 그래서 이 중국에는 이제 보통 BAT라는 말을 많이 써요. 중국의 인터넷은 BAT가 이끌어간다. 뭐냐? B는 바이두를 말하고요. A는 이제 아리바바, T는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BAT가 중국 온라인의 어떤 지형을 장악한다.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바바가 그만큼 유명한 사이트다 하는 거고요. 타오바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17년도 11.11이라 그러죠. 11.11 슈왕시라고 얘기하는데 혹은 이제 이 일자가 짝대기가 두 개 돼가지고 이제 광군제라 그래요. 광군지에. 근데 요때 이제 얘는 해외 직구도 많이 하니까 전 세계에서 그날 당일날 팔린 거래액을 봤더니 매출 28조 원이다. 하루에. 무섭죠? 타오바오가 티몰 두 개에서 이제 이루어진 여기 이제 TM마오라라 해도 티몰에서 이제 얘기만 되겠는데 거기서 이루어진 금액이고요. 타오바오는 2003년에 설립한 C2C 오픈 마켓 플랫폼입니다. 원래 모델은 이베이였어요. 이베이. 개인과 개인의 커머스를 연결하는 오픈 마켓 플랫폼으로 네,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95%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는데 가짜 많잖아요. 그죠? 관리가 안 되니까 가짜 상품의 이미지 그다음에 경쟁사들 등등 해가지고 점유율이 조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리바바에서는 타오바오 플러스 그다음에 티몰을 같이 이제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타오바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타오바오 나오고 그다음에 티몰로 들어가는 또 이 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두 개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일 수만 개 이상의 개인 사업자가 점포를 개설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직 셀 수 없을 거예요. 수천만 개의 점포가 이제 개설된 그런 상황입니다. 타오바오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정부의 지원이에요. 중국 정부에서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농촌
그다음에 지방 소도시의 상거래 활성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타오바오를 좀 정책적으로 좀 밀어준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프바오 결제 시스템이 그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타오바오의 그 뭐 다음에 그 강의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그 인터넷 그 전자 상거래에 필요한 그 모든 거의 모든 그런 기능, 판매자를 돕는 기능, 그다음에 구매자를 돕는 거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자 상거래 사이트의 모든 기능의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단순한 그런 그 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그 넘어서서 아예 이제는 그 어떤 소셜 커머스까지, 그래서 이제는 소셜 사이트까지 막 최근에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어떤 게 하나의 성공 요인이라 볼 수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놀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그 트래픽을 그렇게 늦지 않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그 트래픽을 다 처리하는 그 트래픽 그 처리 기술이 상당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게 또 한 가지 성공 요인이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입점 수수료는 무료죠. 물론 이제 점포를 조금 더 고객을 유연하도록 꾸민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쓴다든지 하는 데는 이제 그 유료를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점 수수료는 이제 무료인 게 그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티몰입니다. TMA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08년에 이제 설립했어요. 아까 그 타오바오가 2003년 됐는데 한 5년 정도 지났죠. 이때 B2C 전자상거래. 이제 이거는 앞에는 주로 이제 그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오픈 플랫폼이었으면, 이거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업이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그런 오픈 상거래 사이트가 된 거고요. 작년 말 거래액이 약 300조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타오바오 대비해 가지고 입점을 아주 까다롭게 정책을 짜고 있어요. 일정 규모가 되는 신용 있는 브랜드 위주의 입점 정책을 쓰고 있고, 사실 한국 기업도 브랜드가 조금 떨어지고 그런 데는 이제는 이 티몰에 직접 입점하기가 그렇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 몇 강의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조금 그 지명도가 덜한, 규모가 덜한, 그리고 중국에서의 판매 경험이 적은 그런 기업들은 먼저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실력을 쌓고 나중에 이제 티몰로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티몰 내는 2017년 3월 기준 포브스 100대 브랜드 중에서 80%가 티몰에 입점이 돼 있어요. 그리고 1년 내에 여성 명품 브랜드의 50%가 그 입점이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대개 브랜드 상품의 경우에는 티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언더아머다 그러면은 티몰에는 플래그숍 언더아머가 직접 들어가고, 타오바오에는 언더아머를 파는 여러 가지 대리점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현재 그 트렌드로 되고 있습니다. 티몰에 한국관이 있어요. 티몰 한국관이 있는데 공식 오픈은 2015년 5월에 했고요. 대기업 위작 600여 개 브랜드가 현재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리바바의 그 마윈의 생각은 이 티몰을 미국 아마존에 버금가는, 아마존을 넘어서는 사실은 빅데이터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을 시키겠다 하는 게 아리바바의 현재 그 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제 징동샹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동샹청은 티몰 다음으로 그 2위 정도의 그 회사인데 2004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가전 위주로 판매를 했어요. 가전 위주로 판매를 어떻게 했냐면은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TV 같은 거를 먼저 다량으로 삽니다. 그러면 할인을 해주겠죠. 가격이 싸잖아요. 그럼 그거를 올려놓으니까, 사이트에 올려놓으니까 이 가전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 오프라인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름을 이제 그 알리게 돼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도서, 패션 등을 추가해가지고 B2C 이제 종합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그 성장을 한 거고,
현재는 이제 티몰의 가장 그 큰 직접 경쟁사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래액은 티몰의 아직도 그 반 이하고요. 2014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런 말도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존이 2013년에 처음 그 흑자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 회사는 뭐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약간의 흑자를 낸 적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예요.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그래도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시가총이나 그게 아주 비싸게 나오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저도 이제 그 최근에 그 과거에 이제 타오바오나 이런 데 물건 사다가 징동 통해서 이제 물건을 사봤어요. 저는 북경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징동에서 물건을 사면은 이 친구들이 티몰이나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배송이 아주 빨라요.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어떤 주문한 경우에는 오후에 막 갖다 줘요.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를까? 그러니까 이 물류 창고가 자체 물류 창고가 뭐 북경이라든지 큰 대도시에 소비자가 가장 많은 도시에 이미 있는 거고 거기에 물건을 갖다 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체 그 재고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징동한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갖고 있다가 주문하면은 빠르게 배송하는 그게 하나의 그 장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경쟁력도 입점에 대해 자격을 아주 엄밀히 심사해서 티몰 이상의 조금 까다롭게 깐깐하게 입점을 시키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텐센트가 징동 지분 21.25%를 샀어요. 그래서 일대 주주가 돼서 이제는 징동하고 텐센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웨이신 위챗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결합해 가지고 상거래를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시너지가 있다 보니까 요 크게 요 세 가지가 징동의 그 큰 경쟁력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그 중국의 그 온라인 그 쇼핑 사이트 중에서 제가 이제 그 타오바오 그다음에 그 티몰, 징동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나머지 그 앞 시간에 말씀드린 뭐 이하오디엔이라든지 뭐 웨이핀회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그 뭐 추가적으로 들으실 내용은 없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그 주로 이 오픈 플랫폼 이제 중요한 오픈 플랫폼에 어떻게 이제 그 진입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그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